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의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와 미국 주식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플과 아마존이 한국 시간 오늘 새벽 5시 이후, 그러니까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장 마감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승할 법도 했어요. 자,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4.2%대까지 가까이 오르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치솟을까요? 거의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높은 그런 국채금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상승 이면에는요, 최근 피치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죠. 이것에 따른 여파도 있겠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노동시장, 미국 고용시장에도 기인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주에 발표됐던 ADP 민간기업 고용 역시 예상치의 2배에 달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금일 발표되었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2만 7천 건으로서 여전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 증시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세에서 향후 나스닥 주가의 움직임을 좌우할 만한 요소가 바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이 2분기 실적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두 개 기업 모두. 그러나 성장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 움직임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오른 가운데 에너지 주식은 반등하는 모양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외의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딱 빠지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 주가가 250불대까지 하락한 테슬라는 오늘 그래도 2%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주들은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장세가 하락 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직 뚜렷한 주도주는 보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마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뭔가 주도주로 등극할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횡보와 하락세를 보일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제에서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대세 상승의 그런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51선이라든지 201선 이런 중장기 이평선에 닿았을 때는요, 어느 정도 모아가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벤트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였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 금요일 저녁 9시 반 정도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것에 따라서 9월 20일에 있을 FOMC 회의에 또 금리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고용 상황은 계속해서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고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전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이 수치가 20만 건대 초반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안정화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노동시장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게 한 25만에서 30만 정도의 숫자 사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골디락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가 되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이 수치가 30만 건을 넘어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요,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발표된 수치는 전주 대비 한 6천 건 정도는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만 건대 초반은 낮은 수치로서 미국 노동시장, 고용시장이 아직도 좋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아직 매크로와 관련된 굵직한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역시 CPI, PC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시간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아직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9월 20일 금리 동결 가능성 82.5%, 9월 FOMC 때 금리 인상 가능성 17.5%예요. 자,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대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에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하면 5.5%에서 5.75%까지 최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확률을 잘 봐야 되는데 어제 대비해서는 살짝 증가한 모습이에요. 30%대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크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봄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빠르면 연말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봄에는, 늦어도 내년 봄에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라고 될 수 있겠어요. 자, 두 회사 모두 어닝 비트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애플은 주당 순이익 예측치가 1.19불이었는데 1.26불로 비트를 했고, 2분기 매출액 역시 예측치였던 81빌리언을 넘어서서 81.8빌리언 정도가 나왔습니다. 두 개 모두 살짝 비트하는 수준이고요. 아마존 역시 비트를 했습니다. 자, 매출이 134빌리언이 나오면서 예측치 131빌리언을 넘어섰고요. 주당 순이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아마존 실적은 마진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회색 막대가 주당 순이익인데요. 크게 증가하는 모습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작년 4분기에 상당히 낮았죠. 이게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매출 역시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원래 하반기 즉 4분기는 가장 피크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기둥이 크게, 그러니까 매출액 기둥이 크게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제외해보면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애플은 달라요. 애플은 지금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성장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2.44% 떨어지면서 이렇게 빨간색 하락 기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아마존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7.7%나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녹색 기둥이 솟아오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8불로 마감했지만 지금 138불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두 회사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의 명암이 갈리는 모습이요, 바로 성장성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계단이 내려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애플의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애플은 매출액이 81빌리언인데요 아이폰 매출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거의 40빌리언 가까이 되죠. 50%의 매출은 아이폰 판매에서 나온다. 자, 그리고 25%의 매출은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앱스토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애플 TV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다행히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하드웨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 맥북 7% 감소, 아이패드 20% 감소, 와치는 그래도 한 2% 정도 늘어난 모습이긴 하네요.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과 맥북과 같은 이런 하드웨어가 지금 감소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프로덕트 라인 전체가 4% 정도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품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성장성에 의문이 있는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마진율은 높아요. 24%로서 넷 프로핏이 무려 20빌리언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거의 분기당 26조 원에서 30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공룡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하지만 역시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세가 애프터마켓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닝은 비트를 했지만요. 자, 말씀드렸듯이 아이폰에서 예상 매출액이 약 한 39.79빌리언이었는데 39.67빌리언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 아이폰에서는 매출액이 예상 대비 딸리는 모습이에요. 미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아마존의 모습은 애플과 다릅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크게 나왔어요. 자,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7.7빌리언, 그러니까 76.8억 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7억 불이었는데 상당히 뛰어넘는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다시 한번 재상승 궤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5.7%대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넘어섰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사업 영역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모양새예요. 매출액이 자, 온라인 스토어가 메인이죠. 아마존닷컴 이게 4%대 상승. 그리고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있는 업종이죠. 바로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과 당연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면서 전체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어요. 애플은 4% 감소를 했지만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7%대 넘게 애프터마켓에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AWS 영업이익이 괜찮습니다. 5.4빌리언이 나오면서 아마존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존이 매출액은 애플보다 커요. 애플이 80빌리언 정도였는데 레버뉴는 134빌리언에서 높지만 넷 프로핏은 6.7빌리언으로 거의 애플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이유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러니까 영업 비용, 그러니까 판관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애플은 판관비가 상당히 낮죠. 하지만 아마존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뭐 물류 기업이나 다름없죠. 물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쿠팡과 같은 기업들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아마존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AWS에서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액을 발표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7%대 이상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애플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주의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미국 주식의 대장주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최근 AR, VR 기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추후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는 애플 투자자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 역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모양새죠. 자, 애플의 성장세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은 아직도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얘기처럼 추후 애플과 아람코 글로벌 시총 1, 2등의 기업을 합한 것보다도 더 시총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바로 테슬라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하는데요. 테슬라는 오늘 2.05% 상승한 259불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51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반등한 모양새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약 299불대 강력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서 한 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테슬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연히 반등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아직은 볼 수 없고요. 하반기 여러 호재 요인들이 있지만 호재 요인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박스권으로는 240불에서 한 280불대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큰 박스권으로는 200불에서 한 300불대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항상 급등락이 심한 주식이니까 주의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엔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고 FSD 기술도 잘 발전을 하고 있고 도조 역시 생산을 시작한 테슬라이기 때문에 내년의 주가 전망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잘 모아가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뭄의 단비 같은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하반기 가장 기댈 만한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 드렸는데요. 자, 이 세 가지가 하반기에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테슬라 주가가 200불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던지고 투자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이 모델 3 리프레쉬와 관련돼서는 지금 좋은 루머,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루머에 불과한 소식이지만 테슬라 중국 공장 스텝으로부터 나온 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 모델 3가요. 지금 현재 모델 3가 will be discontinued on August 14th라고 되어 있어요. 자, 8월 14일 얼마 안 남았죠? 한 10여일 남았는데요. 10일 안에 discontinued, 그러니까 단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14일까지만 생산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리프레시 모델 3가 생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모델 리프레시, 새로운 테슬라 모델 3가요. 3분기부터 put into produc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에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리 블랙에 따르면 새로운 리프레시 모델 3는요 모델 S 모양을 많이 닮았다라고 해요. 모델 S가 아무래도 모델 3보다 디자인이 유려하다, 더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인기가 많겠죠.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또 헤일러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광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는 사이버 트럭 출시와도 맞물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리 블랙이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은
그 화제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테슬라로 이끌 것이며, 이에 따라서 모델 Y, 모델 3의 호강 효과를 줘서 모델 Y, 모델 3의 판매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모델 3 리프레시 역시 신규 모델 역시 많은 사람들을 테슬라로 이끌면서 다른 모델들의 판매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델 Y도 더 판매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 생산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테슬라 차이나 애널리스트라는 트위터 분에 따르면요. 자, trial production has already begun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험 생산 이미 시작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스 딜리버리가 9월 달부터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딜리버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올드 모델 3 이번 달에 생산이 끝납니다.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은 9월부터도 생산이 되고, 또 여기에는 10월 달부터 딜리버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9월 달, 8월 달, 지금 진짜 9월 달에는 정말 생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늦어도 10월 달에는 딜리버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3 리프레쉬의 생산과 판매는 올해 안에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의 상승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도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모델 잘 팔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more impressive design이라고 되어 있죠. 테일 라이트가 시밀러하다, 포르쉐 마칸과 시밀러하다. 그러니까는 뒷모습이 포르쉐 마칸을 닮았다고 해요. 포르쉐는 디자인이 상당히 아름다운 차로 또 유명하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양새와 느낌이 모델 S를 닮았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중요한 소식은 이거예요. The new car is expected to be around 200,000 RMB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만 RMB에 해당하는 가격이 될 것 같다. 자, 20만 RMB라고 하니까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자, 20만 RMB 차이니스 위안이죠. 이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달러, US 달러로 바꿔보면은 27,800불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돈 3천만 원이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 3 리프레쉬가요. 자,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나오고 있어요. 자, 가격이 좋고 디자인이 뒷모습은 이 마칸을 닮았다고 하고 전반적인 모양새가 모델 S를 닮았다라고 합니다. 가격 좋고 디자인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잘 팔리겠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우려했던 이 모델 3 리프레쉬는 어느 정도 좋은 확신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주가도 상승을 했을까요? 자, 아무튼 모델 3 리프레쉬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 약 240불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세도 이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저의 내피셜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레이어드 님도 게리 블랙처럼 테슬라 주요 일정, 주요 호재 내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처럼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자, FSD 베타 12 출시도 올해 4분기로 잡고 있고, 사이버트럭 출시도 올해 3분기로 잡고 있어요. 정말 이 순서대로만 호재들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면 하반기 주가도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 주가의 약세를 잘 활용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